신호등 있는 것 같고, 뭐 조금 늦었지만, 아직은 너무 잘 적어졌는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응용보건자 화학실험실의 김종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엠피필릭 컴라이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합성과 그 보건자가 리튬 퍼클로레이트와 컴플렉스를 이루었을 때 나타내는 액정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액정상이라면 고체와 액체 사이의 중간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고체의 경우에는 3차원적인 위치나 방향의 모델링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 액체의 경우는 그런 모델링이 없는 경우인데, 그 사이에서 1차원적인 혹은 2차원적인 방향 또는 위치의 모델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모두 액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로마틱이나 알리파틱 사이클린과 같은 딱딱한 구조, 즉 흔히 메소젠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들을 메인 체인이나 사이드 체인 또는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에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보분자를 액정 보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메인 체인 LC 폴리머의 경우는 케블라 같은 기계적 강도를 요구하는 파이버 폴리머나 또는 사이드 체인 LC 폴리머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용도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메소젠 그룹을 갖고 있지 않고도 액정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보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흔히 non-conventional한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경우는 아이오닉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경우, 오른쪽의 경우는 하이드로젠 번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액정 현상을 띠는 그런 보분자를 나타내는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경우처럼 백본에 카복실릭 애시드를 갖고 있거나, 혹은 사이드 체인에 이런 테트라메틸의 암모늄, 포스페이트 같은 비테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아이오닉 캐릭터에 의해서,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경우처럼 백본에 이미다졸 링을 갖고 있고 알리스타틱 카복실릭 애시드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어서 하이드로젠 번딩을 이룬다든가, 또는 사이드 체인 엔드 쪽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다이에스터 폼을 이루어서 하이드로젠 번딩을 이루어서 결국 이러한 구조들이 슈퍼모레큘러 스트럭처를 이루기 때문에 액정 현상을 띈다는 그런 연구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한편 보분자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알킬 체인을 갖고 있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쪽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갖고 있을 때 수행상에서 라이트로픽 액정 구조를 갖는다는 그런 연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그 수행상에서 이러한 하이드로포빅한 쪽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마이스의 코어를 이루고 PEO가 그 외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의 구조를 형성해서 라이트로픽 액정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PEO 위치에 실리카라든가 또는 다른 트랜지션 메탈의 프리커스를 도입해서 다음과 같은 층산 구조를 이룬 다음에, 마이스의 구조를 이룬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제법을 쓴다든가 또는 리덕션 방법을 이용해서 메즈포러스 실리카 또는 이런 메탈 나무 파티클들을 합성하는데 그런 연구가 최근 10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나노아이오닉 서큐턴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쪽 PEO 부분이 10개, PEO 체인이 10개인데 이쪽 부분이 아쿠아 리간드를 갖고 있는 트랜지션 메탈과 다음과 같이 이러한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알킬 체인이 그런 코어를 이루고 이 PEO가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헥사곤al 실린더 형태의 액정상을 이룬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러한 컴플렉스를 이루었을 때 수용액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액정, 뚜렷한 헥사곤al 실린더리칼 액정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액정상을 응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전지의 전해제로서 응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모레큘에 리튬 트리플레이트라는 리튬 솔트를 섞어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층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즉 딱딱한 구조가 리지드 로드 부분의 층을 이루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부분과 리튬 솔트가 다음과 같은 그런 층을 이루기 때문에 나노 사이즈의 그런 층산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층상 구조를 이루는 그런 전해질의 온도에 따른 그 이온 전도성을 조사해보면 그 재미난 현상이 발견되는데 무엇이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온 전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해질들은 그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아이언 스피시스 또는 일렉트로라이트의 모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전도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경우는 그 아이소트롭 템퍼레처에 비해서 액정상이 되었을 때 이온 전도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액정상이 형성되면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와 리튬 솔트 부분이 큰 층상 구조를 형성하면서 아이온 채널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아이온 채널을 형성해서 그러한 그 이온 전도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고분자를 합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분자는 이 사이드체인 부분을 보시면 배실 그룹과 트라이에틸렌 옥사이드의 나나이온 서펙턴트 모이트를 갖고 있는 고분자입니다. 이러한 고분자가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백본과 결합되었을 때 이쪽 백본 근처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을 이루고 알파틱 사이드체인 엔드 부분의 하이드로포빅 부분을 이루어서 층상 구조를 이루어서 액정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고분자는 마이너스 30%C에서 멜팅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이드체인 크리스탈린 폴리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자를 2차 전지로서 응용하기 위해서 리튬 솔트를 섞어줬더니 우연히도 액정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리튬 솔트를 섞어줬을 때 액정상이 도입되는 경우는 이전에 논문 조사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고분자가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고분자들은 리튬 솔트와 컴플렉스를 이뤘을 때 각각 라멜라 구조 또는 헥사곤화 실린더리칼 구조를 갖는다는 그러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자들은 분자량이 10,000 이하로서 실제로 기계적 강도 또는 프로세서빌리티에 대해서 더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고분자량을 갖고 있는 앰피필릭 콤라이 폴리머가 리튬 솔트와 컴플렉스를 이뤘을 때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갖게 됨으로써 띄게 되는 메조모픽 프로퍼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분자의 활용은 다음 합성 노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트라이에틸렌 글라이콜을 먼저 소듐 하이드라이드와 먼저 상호해서 반응시킨 다음에 브로모데이컨과 반응시키면 1단계의 브로모데이컨과 반응시키면 선택적으로 한쪽만 모너 서스티션 된 이러한 나노유닛 서펙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일도로 얻을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50% 일대가 얻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한 70%, 80%의 이런 구조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하이독시기를 일단 아주 좋은 리빙 그룹인 메실레이트로 채워한 다음에 소듐 사이오 아세테이트와 반응시켜서 다음과 같이 사이오 아세테이트 모이트를 도입합니다. 이 사이오 아세테이트 형태의 이런 분자를 소듐 에톡사이드와 반응시켜서 리콜피스가 굉장히 높은 소듐 다이올레이트 형태를 만들어준 후에 고분자의 폴리에피크로르히딘과 인시트 반응시켜서 다음과 같은 구조의 폴리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자면 이 D는 사이드체인 N의 대시 그룹을 의미하고 3, 5는 트라이에틸렌 옥사이드의 3, 5, T는 사이오리컬 링킹 그룹의 T, P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의미합니다. 이 고분자의 프로톤 에너지 스펙트럼입니다. 사이드체인 말단의 프로톤 인티그랄과 그다음에 설파이드 구조의 알파 위치에 있는 프로톤 4개의 그 인티그랄 요 위치의 프로톤 인티그랄인데요. 이 인티그랄을 3대 4가 100% 반응하는 3대 4이기 때문에 이 인티그랄들을 비교해서 컨버전을 구하면 분석적인 오차를 고려한다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 만들기가 이러한 사이드 체인으로 치환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분자가 정말로 고분자량을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PC 측정을 했는데 프리스타일 스탠다드를 레퍼런스로 하고 KHF를 일반트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모노노다라는 그런 표를 얻을 수가 있었고, 분자량은 수평 분자량이 15만 6천, PI가 1.65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 단계 폴리히드린 분자량이 16만, 그리고 PI가 2.3mm인 걸 고려한다면 반응 전후에도 고분자량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D35TP와 리튬 솔트 컴플렉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본과 사이드 체인의 옥시전 아톰과 아톰의 몰수에 비례해서 리튬 솔트를 각각 0.1, 0.2, 0.5로 맞춰서 다이아에 각각 담은 다음에 최소한의 THF를 넣어줘서 호모지니어스한 상태를 만들고 그 후에 호모지니어스한 상태가 된 다음에 THF를 slowly evaporation 하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백큐엄 드라이를 한 후에 호모지니어스한 솔리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컴플렉스들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DSC 측정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구간에서 두 개의 트랜지션 사이에서 두 개 이상의 트랜지션을 얻었습니다. 컴플렉스들이요. 근데 D35TP1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지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70도씨에서 언헤딩을 한 후에 송원 속도를 1.10mm로 낮춘 다음에 측정을 해보았더니 마이너스 30도 근처에서 멜팅 픽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트랜지션 사이에서의 메저 페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광 비용 측정을 했는데 D35TP1의 이 구간에서 그리고 D35TP2의 이 구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스맥틱 A상의 포카토니 텍스처를 보였습니다. D35TP5의 경우에는 첫 번째 트랜지션 전에서 전형적인 결정상의 스페럴라이시 관찰되었고 트랜지션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텍스처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텍스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텍스처는 3D 매트릭스 또는 디스크틱 액정에서 관찰되는 텍스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드 페이스 상태에서의 고분자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측정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스몰 앵글 쪽에서 굉장히 샤프한 리플렉션들을 보였습니다. D35TP1의 경우에 비해서 D35TP2의 경우가 더욱 샤프한 그런 리플렉션을 보이는데 이 결과는 D35TP2가 1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한 생산 구조를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D35TP5의 경우에는 이런 스몰 앵글 쪽의 리플렉션 외에도 이런 와이드 앵글 쪽에서 리플렉션들이 보이는데 이 이유는 아마도 완전히 해리되지 못하는 그런 리튬 퍼클라이트 솔트에 의해서 그런 결정에 의해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결과들을 모식도를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린 고분자였던 D35TP가 리튬 솔트와 콤플렉스를 이뤘을 때 백본 주위에서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증가하게 돼서 하이드로필리시티 한 포비시티 차이, 즉 엠피필리시티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레이어 스트럭처가 형성되고 이것 때문에 스맥틱 AC 페이스를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난아이오닉 서피턴트 모이트를 갖고 있는 엠피필릭 컴라이트 폴리머릭 D35TP가 리튬 솔트와 콤플렉스를 이뤘을 때 난 컨벤셔널한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플렉스의 메조모픽 스테이트의 구조는 옥시전 아톰과 리튬 솔트의 모에 비해 관계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자량이 10만이 넘는 고분자가 리튬 솔트에 의해서 결정상이 도입되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었는데 이 고분자 컴플렉스들은 예를 들면 파이버나 또는 필름 형태로 쉽게 가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고분자 컴플렉스를 2차 전지의 고분자 전해질로서 즉 아이언 컨덕팅 폴리머스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리튬 솔트 대신에 다른 메탈 프리커서들을 첨가함으로써 폴리머릭 나노 템퍼레이터로 응용하려는 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아주 넉넉하니
않으니까 저 질문 사항 있으시면 또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이키 크리스탈 대가가 여기 이준수 교수가 계시는데 실력이 없다는 걸 여기서 학생한테 보여주다 보니 강요하시네. 안 계세요. 디스코치 주는 LC 노선 뭐 하시고 오래간만에 하시는데 제가 프로필 옥사이드에 대해서 하려고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읽는 예, 뭐 좋은 논문 많이 쓰시니까. 자,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글쎄, 층선 구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를 갖는 데는 사실 나도 잘 몰랐다가 그냥 메조제닉 그룹이 있는 거나 나타난다 그랬더니 그냥 알킬 그룹이 있고 하이드로필릭한 그룹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노 페이스, 나노 스트럭처에서 층상으로 웨이어드 스트럭처를 갖고 오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보면 전에 옛날부터 다 사실은 나노 스트럭처 시스템이에요. 여기 지금 리튬 솔트를 넣으면 안 넣었을 때는 아닌데 리튬 솔트를 넣으니까 지금 층상 구조로 된다 이거고 전도성을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오히려 다른 경우는 넣는데 여기 경우는 이제 그 스트럭처가 깨지니까 전도성이 늘어나는데 그 층상 구조 자체는 그냥 비슷한 구조의 층상 구조 아닐 때하고 비교해서 더 전도성이 좋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온도 올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온에서 다른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플레이 에틸렌 옥사이드에 리튬 솔트 들어있을 때 층산 구조라서 혹시 좀 뭔가 좀 이 어떤 정렬된 구조니까 이 전도도가 이온 전도도가 혹시 더 좋은가 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층상 구조가 이온 컨덕션에 좀 가슬린 하는 그런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액정상이 되었을 때 전도가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액정상이 실제로 증가하는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고 보통 액정상이라서 다 증가하는 건 아닌데 다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연구 결과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뭐 메소드의 구를 갖고 있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갖고 있어서 층선 구조 때문에 이온 컨덕션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그 그래프트 폴리머가 폴리스타의 부분하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그래프트 폴리머도 층산 구조 또는 층산 구조가 꼭 아니더라도 이러한 애그리게이트 형태로서도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부분이 모여있다면 즉 베이스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아이온 컨덕션이 증가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고 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이드로포비시티랑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섞여 있으면 리튬이 지나가다가 방해가 될 텐데요. 원래 그 하이드로필릭한 PO만 있으면은 방해를 받지 않고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태블라가 그 농도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비스코스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리미트 크리스탈라인 플레스가 되면서 비스코스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뻑뻑하게 있는 것들이 층상 구조가 있으면은 모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리튬이 또 증가되고 또 네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네튠도 사실 그 컨덕티비티가 높은 이유가 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네튠에 갖고 있는 그 레이어 구조가 어떤 통과하는 채널 형성에서 그 채널을 통해서 프로틴이 컨덕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컨덕티비티가 증가되면 그런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이런 레이어 구조가 여러 가지 경황을 봐서 실험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충분히 그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총회 직전에 미국의 맥그라스 교수가 다 내편적으로 하고 두펑에서 누구 얘기가 두펑에서 그것만 최고고 한번 딴 사람들이 그 근정을 못하게 자기 사업 계속하려고 딴 거는 좋은 게 없다고 했는데 뭐 별거 아닌 폴리이소설판인가 폴리서판 했더니 굉장히 내편만큼 좋은 게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 연구를 그게 5년 한 건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내편하고 다른 퍼프로 카본 폴리머가 아니도 좋은 물론 서프릭 애시드가 그렇게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는 지금 그 설퍼 그룹이 지금 가운데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설퍼 그룹이 굉장히 프리스트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소듐 그러니까 반응을 시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이독시이나 또는 아미니를 대표로 했는데 취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분자의 프리퍼레이션을 반식되는 그런 수는 있지만 고분자량은 얻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만 취향률이 높게 예, 자, 뭐 다른 코멘트 하실 분 안 계세요? 그 아까 엑스레이 그 캡사이즈 하다 말았어요. 저 엑스레이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예. 아니, 그 레이어의 아니요, 아니, 다음 예, 레이어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저 75도씨가 뭐예요? 75도씨가 저기 멜트된 상태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트랜지션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 저기 스몰앵글 그래서 뭐가 피가 예, 여기 나와. 근데 지금 여기 나와서 그게 무슨 저 구조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숄더들이 보여요. 네. 이런 숄더들이 헥사고널 실린더리 그런 형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비율이 정확히 많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이 숄더들이 보입니다. 스몰앵글 쪽에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됐고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저희 학생 설명할 때 저기 그 와인액에서 뭐 피가 나온다는데 그게 이제 리튬 퍼클로레이트 크리스탈일 거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거는 호모지니어스의 리슨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예, 전도도를 측정할 때 지금 에틸렌 옥사이드에 비해서 0.2 정도의 비율이 맥시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보통의 그런 경우가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상의 리튬솔트를 섞었을 때 에틸렌 옥사이드가 그런 완전 해이하는 그런 조건에 비해서 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저희 연구도 역시 0.5 정도의 비율이라면 그런 완전 해이할 조건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저기 그 학생들에게 머리가 맞다면 예. 이 구조는 컴플렉스에서 됐기 때문에 나온 순수한 구조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죠. 예. 예. 자, 다시 한번 정종욱 씨.